국민 필독, 박근혜의 복귀의 또 다른 이유. 보수 우파 중에는 박통 복귀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잘 아는 헌법 84조를 들먹이지를 않더라도 그는 탄핵을 당할 만한 단 하나의 죄도 없었고 땡전 한 푼 먹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을까?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바도 없었고 탄핵을 당할 죄 하나 없었으니 지금도 대한민국의 합법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내려오는 즉시 복귀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꼭 복귀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적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딥스테이트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받아 가문 전체가 파탄난 두 대통령 가문이 있다. 미국에서는 케네디 가문이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가문이다. 케네디와 박정희가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노를 외쳤기 때문이다. 딥스테이트는 그들에게 예스를 하면 잘 대해주지만 그들의 노를 하면 엄청난 보복을 가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로 되어 있다. 케네디는 딥스테이트 소유인 미국 중앙은행 FRB를 찾기 위해 분투했지만 지금도 FRB는 딥스테이트 소유다. 결국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동생 두 아들까지 살해를 당하여 가문 전체가 폭파된 것이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그들이 박정희에게 바랬던 것은 독재 민주라는 이분법 EJ 프레임 완성을 위해 이분법의 한 축인 무자비한 군사독재였고 결국 박정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전형적인 독재자의 말로를 걷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는 그의 독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72년 유신헌법을 유도하고 1974년 광복절 날 윤영수 여사까지 문세광을 시켜 저격해준다. 어려울 때마다 박정희 마음을 어머니같이 포근히 감싸준 영부인 윤영수 여사를 저격한 것은 무자비한 독재자의 외길로 가라는 그들의 명령이요 주문이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본격적인 이분법 EJ 프레임 완성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군사독재 정권이 필요했고 거기에 첫 번째로 걸려든 것이 박정희였다. 그들의 충직한 좀비들인 김종필과 이후락이 배후에서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나가면서 경제 파탄이 아닌 경제기적을 일구어 냈으니 그들이 얼마나 박정희를 미워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박정희를 엿먹이기 위해 말 같지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고 그들의 미국 좀비 대통령 카터를 통해 미군 철수를 통보했고 박정희는 그들에 맞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핵무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은 그들에겐 정면 도전이었고 그런 박정희를 결코 살려둘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좀비인 김재규를 통한 12.6 시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는가? 사사건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부산 문현동 금도굴 수사를 지시하여 한국 내 그들의 좀비들을 싸그리 없애려 했으며 그들의 행동대인 민주노총을 법의 노조로 만들어 무력화시켜버렸다. 거기에다 그들의 좀비국 북한에 젖줄이기도 한 개성공단을 단칼에 회수시켜버렸고 김정은 참수부대까지 공개적으로 운영했으니 그들에겐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우뚝 서게 만든 최고의 가문이 부모는 그들에 의해 무참히 시해를 당했고 그 자신도 아무런 죄 하나 없이 4년째 그들에 의해 강제 구금을 당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박통복귀를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 탄핵에 부역했던 탄천파들로서 박통이 복귀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어느 유명한 목사는 박근혜의 석방을 막기 위해 내가 광화문 혁명에 나섰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또 박통복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분의 명예만 회복시켜주는 선에서 이제 쉬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분이 명예를 바랐다면 당시 친박 실세들, 국가 원로들, 그리고 조중동이 그렇게 압박했던 조기 하야를 했을 것이고, 하야를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내각제 개헌이 되어 벌써 중국 속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이들은 박통이 죄가 크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벌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신보이고 이 지구의 빅브라더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들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도 그들에게 꼼짝 못해왔다는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통 복귀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의 주적인 일루미나티의 편에 서 있거나 그들의 좀비들인 뉴라이트 편의 선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천지분간을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악당 세력들에 당당히 맞서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과 그들의 요구를 당당히 거절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라를 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박통 복귀에 토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 민초들은 박통 복귀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굳이 박통 남은 임기 14개월에 관계없이 딥스테이트에 물든 쓰레기를 대청소하고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책임질 영웅이 누가 있기는 하는지 그 이름을 자신있게 대보라고 말이다. 26대 0. 대한민국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둔 화려한 성적표다. 이 화려한 성적표를 뛰어넘을 영웅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한번 대보시라. 진정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박통 복귀에 토를 달지 말라. 우리는 이길 것이며 이겨야 하고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0년 11월 용인수지에서 모셔온 글. 이호근 방송.